안녕하십니까.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 과정의 김민주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요, 1회 기출 예상 문제 중에서 두 번째 과목 시장 조사에 관련된 문제를 함께 풀어볼 거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각 과목별로 25문항씩이지만 저희가 모두 함께 풀지는 못하고 여러분 중요한 내용 혹은 시험에 정말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먼저 풀어보고요. 나머지 문항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과목 시장 조사 한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탐색조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조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탐색조사를 진행할 것인가, 기술조사를 진행할 것인가, 혹은 인과조사를 조사할 것인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탐색조사에 관련된 부분이었죠. 탐색조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전문가 의견조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서 사례 연구를 말합니다. 그 다음 문헌조사도 있었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었을까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적 집단 면접도 탐색조사 방법 중에 한 가지였죠. 그런데 정답 4번이 정답인데요. 여러분 종단조사. 종단조사 뭔가요? 어떠한 조사를 할 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정한 시점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수치를 조사하는 거였죠. 그래서 종단조사는 기술조사의 한 종류였습니다. 기술조사를 둘로 나눈다고 했을 때 종단조사와 횡단조사로 나누죠.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번 볼까요? 조사자의 임의성이 배제되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해서 전수조사에 비해서 적은 비용이나 시간 그리고 노력으로 전수조사 결과에 가치와 근사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표본 추출 방식이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보통 표본을 추출할 때요. 표본 조사라고 할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장 조사는요. 우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표본을 대상으로 이 전수를 다 할 수 없을 때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조사를 진행을 하기도 하죠. 그럴 때 두 가지로 나뉘죠. 바로 확률 표본 추출 그리고요. 반대가 되는 비확률 표본 추출. 이 두 가지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확률 표본 추출은 여기 문제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조사자의 임의성이 배제가 되어 있고요. 통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한다. 그래서 확률 표본 추출에는 어떤 게 들어가나요, 보통? 계층 표본 추출, 혹은 군지 표본 추출, 혹은 또 층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일단 비확률 표본 추출의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임의대로 하는가요? 그죠? 비확률 표본 추출은 어때요? 조사자 임의대로, 판단 대로, 그냥 주관대로 하는 거죠? 임의 표본 추출. 그리고 주관에 의한 표본 추출, 혹은 목적에 의한 표본 추출. 나머지 또 뭐가 있을까요? 할당 표본 추출.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조사를 진행할 때 전수조사, 표본조사 안에는 확률, 비확률 그리고 각각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외워두고 계셔야 됩니다. 필기시험에서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다 못 외웠다. 조금 찍을까?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만약에 실기시험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을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바로 뭔가요? 확률 표본 추출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30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시장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시장조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1번, 조사가 이루어지는 순서는 예비조사, 그리고 사전조사, 보온조사 순이다. 맞아요. 그렇죠? 2번, 시장조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시장 점유율 확대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보통은 우리가 어때요? 시장 점유율 확대가 아니라 고객 만족이죠. 혹은 고객 가치를 증대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3번, 자료 수집 이후에 자료 분석 단계는, 자료 분석 순서는 코딩, 편집, 입력이다? 뭔가 바뀌었죠. 편집, 코딩, 입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숫자나 어떤 기호로 부호화를 해야 되는데 그때
바로 편집 과정에서 뭐 하나요? 코딩에서 할 수 없는 것들, 어떤 주관식이라던가 혹은 이제 개방형 질문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편집을 하죠. 그래서 편집이 먼저 진행돼야 되고 코딩, 그 다음에 입력 순이다. 그 다음 4번, 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증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기업의 어떤 문제를 파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조사를 진행할 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문제 정의였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 맞는 설명은 1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이번엔 31번 문제입니다. 설문지의 질문 유형 중에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보통 문제를 크게 어떤 설문지의 질문 유형을 크게 둘로 나눌 때 자유응답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개방형 질문과 양자택일형이라던가 어떤 척도형 질문이 들어가 있는 폐쇄형 질문으로 나눌 수가 있죠. 네, 그 중에서 지금 개방형 질문에 대한 부분이에요. 1번, 응답자에게 폐쇄형 질문보다 더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럿 스터디 또는 탐색적 조사에 쓰인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앞서서 문제 풀었던 것 중에서 탐색 조사 안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FGI, 초점 집단 면접이라던가 이제 포커스 집단 면접이 있었는데 그것도 탐색 조사 방법 중에 한 가지죠. 그때 들어가는 질문은 바로 개방형 질문이실 거예요. 3번, 개방형 질문의 유형으로는 자유응답형, 문장 완성형, 그리고 투사기법의 질문 등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 4번, 규모가 큰 조사에 적합하다? 규모가 굉장히 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조금 축소해야 되고 통일된 메시지가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개방형 질문보다는 규모가 클 때는 폐쇄형 질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방형 질문은 보다 조금 적은 규모에 많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 볼까요? 33번 보기 4번이 빠졌는데요. 교재 함께 참고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다. 온라인 조사 그런가요? 직접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부분은 이제 면접 방법 중에 한 가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사의 융통성이 많아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기 좋다. 이것도 면접에 관한 부분이겠죠. 특히 면접 중에 어떤 면접이 있을까요? 비구조적인 면접에 아무래도 융통성이 더 많겠죠. 3번,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있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맞아요. 온라인 조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4번, 답변의 성실도가 전화와 면접, 우편의 방식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이메일을 보내거나 혹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연령대라던가 이런 거를 미리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정말 실제 그 사람이 그 연령대인지 혹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기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3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 볼까요? 이번에는 횡단조사에 대한 부분이 나왔네요. 횡단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종단 분석은 횡단 분석보다 적게 시행된다. 자, 우리가 기술조사에는요, 우리가 횡단조사와 그리고 종단조사로 나뉘어요. 그렇죠? 우리가 횡단조사는 어때요? 딱 그 시점, 어떤 정해진 그 시점에서만 딱 조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럼 종단조사는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보통 어떤 조사가 더 많이 쓰이냐라고 했을 때 횡단조사가 더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1번의 종단 분석은 횡단조사보다 적게 시행된다라고 했죠. 맞아요. 맞는 답입니다. 2번, 횡단조사의 종류로는 패널조사, 코호트조사, 추세조사 등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패널조사, 그리고 코호트조사, 추세조사는 종단조사의 방법입니다. 네, 정답 2번도 틀렸죠. 3번, 횡단조사는 일정 기간에 반복적으로 관찰, 분석하는 조사다. 이거는 바로 종단조사에 대한 설명이죠. 4번, 종단조사는 관심이 없는 집단에서 주로 표본을 추출해 진행한다. 이것도 종단조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40번 부분입니다. 다음 중 표준화 면접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어떤 면접으로 시장조사를 진행할 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표준화 면접, 혹은 뭐 구조화 면접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비표준화, 비구조화죠.
그 다음 반표준화. 자, 그래서 표준화 면접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나요? 면접 조사표가 있었어요. 그죠? 면접 조사표가 있다라는 건 뭘까요? 이 표 그대로 진행을 해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나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반복적인 진행이 가능하겠죠. 그럼 비표준화는요? 말 그대로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는 거예요. 면접 조사표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반표준화 면접은 뭘까요? 그래서 표준화와 비표준화를 섞는 거예요. 둘이 통합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반표준화 같은 경우는 어떠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 혹은 수량이라던가 어떤 계량화 꼭 해야 되는 질문이라면 표준화 질문을 사용하고, 그 외의 질문들은 비표준화 질문들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볼까요? 조사자는 준비된 해당 계획에 따라서 면접을 진행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신축성이나 융통성이 떨어지게 되죠. 왜요? 그 계획별로만 움직여야 되기 때문이죠. 2번, 신뢰도와 객관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3번,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아서 새로운 사실이나 아이디어 발견의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바로 비표준화 면접의 장점이었습니다. 4번, 조사자의 행동에 일관성이 높다. 그렇죠. 면접 조사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1번 볼까요? 항목별로 각 응답에 해당하는 숫자나 기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굉장히 쉽죠. 그렇죠? 뜻하고 전산 처리에 의한 분석을 편리하도록 하는 활동을 우리 무엇이라고 하나요? 바로 코딩이라고 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2번 볼까요? 외부 기관이나 자료 등에서 임의로 수집된 고객 리스트 혹은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거나 반송된 리스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변경된 자료로 교환하는 작업 뭔가요? 예전의 정보를 이상한 정보 혹은 이제 변경된 정보, 기존의 정보들을 삭제하고 청소하는 것 리스트 클리닝이라고 할 수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리스트 스크리닝과 리스트 클리닝을 꼭 비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리스트 스크리닝은 뭐였죠? 어떤 우려한 고객을 추출해내는 작업. 이것을 리스트 스크리닝이다. 그리고 기존의 정보, 예전의 정보 없애는 것 바로 리스트 클리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 볼까요? 시장조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마케팅 조사를 그리고 어떠한 기업에서 시장조사를 왜 진행을 할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죠. 자, 1번 볼까요? 여러 불확실성을 줄여주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준다. 마케터의 책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 맞죠? 2번,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맞습니다. 3번, 시간이나 비용 소모가 없어서 매우 효율적이다. 그런가요? 아니죠. 시장조사를 진행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시장조사를 설계하고 이것을 분석하고 또 이것을 보고하고 또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럴 때 분명히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장조사를 진행할 때 어떤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요. 그 자료 첫 번째부터 바로 시장조사 나가서 응답 설문지 받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 맨 처음에 뭐 해요? 2차 자료를 먼저 수집해요. 왜요? 비용이나 시간 소모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직접 나가면요. 자, 그래서 2차 자료를 먼저 확인해요. 2차 자료에 뭐가 있나요? 뭐 정부 통계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기업의 뭐 내부 자료가 될 수도 있겠죠. 신디케이트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먼저 확인한 이후에 그래도 내 목적과 적합한 게 없다.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어때요? 실제로 직접 조사 들어가는 게 바로 1차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 3번. 비용 소모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4번. 고객 만족이라는 현 기업이 지향하는 시장조사의 궁극적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다른 속성들을 갖는 변수를 기술하는 측정 수준을 말한다. 남녀, 성별, 결혼 여부, 운동선수 등의 번호 등의 등번호 등에 활용되는 척도 뭔가요? 정말 명목적인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명목척도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평정척도가 나왔는데 1번의 평정척도 예를 들어서 한 가지씩만 해볼까요? 평정척도 뭐가 있죠? 여러분 수미양가 아세요? 혹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A학점, B학점 나누죠? 이런 것들이 평정척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비율척도는요?
우리가 보통 어떠한 뭐 온도라던가 혹은 죄송해요. 온도가 아니라 어떤 몸무게라던가 가장 많은 키 이런 것들이죠. 뭐 매출이라던가 우리가 비율적도, 서열적도, 명목적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은 정보의 양을 담고 있었어요. 서열적도는요. 뭐 키 순서, 뭐 성적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그 다음 저희 48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의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측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성과 신뢰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나왔네요. 자, 1번 동일한 개념을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성이 있는 결과를 보일 가능성을 뜻한다. 그렇죠. 그래서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다음 2번 신뢰성이 높다고 해도 반드시 타당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잘못된 자를 가지고 어떤 척도가 잘못된 자를 가지고 10번을 쟀어요. 그럼 신뢰성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제대로 쟀다면. 그래서 잘못된 자로 했을 때 굉장히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아서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미 잘못된 자가라는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타당성은 높지 않다. 이런 거죠. 자, 그다음 3번. 어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측정 항목의 수, 척도점의 수를 많이 늘린다. 그렇죠.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두 개 따로 나눠서 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4번. 응답자의 무성의한 응답,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응답이라도 배제시킬 경우에는 신뢰성이 낮아진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응답자의 무성의한 응답이나 일관성이 없는 응답에 대해서는 미리 배제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그럼 신뢰성을 어떻게 검증하나요? 검증법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재검사법이 있었죠. 말 그대로 뭐예요? 검사를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그 다음 반분법, 그리고요 복수양식법.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뭐지 정확하게 이 방법에 대해서 알기보다 일단 신뢰성 검증하는 어떤 도구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 3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9번 볼까요? 질문이 이거예요. 금일 받으시는 서비스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특성에 대한 설명 중 바른 것은 그랬어요. 지금 질문 자체는 여러분 딱 들으셨을 때 어때요? 폐쇄형 질문일까요? 개방형 질문일까요? 이것은 당연히 개방형 질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보기 중에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그렇죠? 1번, 주관식 질문으로 제한받지 않고 다양하게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다. 그렇죠. 2번, 신뢰성 있는 응답 확보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3번, 응답하거나 생각하기에 난감한 주제보다 적합하다. 대규모 조사에 적합하다. 이때는 이 3가지는 모두 다 언제예요? 폐쇄형 질문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개방형 질문은 보다 소규모. 그래서 소규모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때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이러한 의견을 조금 듣고 싶을 때 그럴 때 하는 것이 바로 개방형 질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0번 문제 풀어볼까요? 변수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독립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변화할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변수다?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실험 분석의 대상이 되는 변수로 결과 변수, 기준 변수, 피설명 변수라고도 한다. 그리고 가설적 변수라고도 하죠. 이건 뭘까요? 여러분, 결과 변수. 바로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립 변수는 뭐죠, 여러분? 독립 변수는 어떤 원인이 되는 거죠. 이 외생 변수는요? 우리가 외생 변수는 혼란 변수라고도 해요. 왜 그러죠? 바로 이것들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통제했다면 통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과목 시장조사 모두 문제 풀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